자, 세 번째 경우는 좀 특수한 형태일 때의 함수예요.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구?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나누면 y는 절대값 fx 형태, 그리고 y는 f 절대값 x 형태. 자, 절대값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요. 그때의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요, 그냥 y는 fx 함수를 그려. 됐나? 그리고 두 번째 뭘 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전. 전문 용어죠? 예, 뒤집어 까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까.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절대값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절대값 x축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래서 뭐야? 뒤집어 깐다고. 알겠지? 자, 실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y는 절대값 x라고 하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V자잖아요. 맞아. V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막 그립니다. 선생님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소개했지요? 어떻게 소개했지요? y는 fx를 먼저 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y는 fx는 y는 x인데 이게 바로 이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일관된 패턴이잖아. 항상 어떻게 된다고? 기본형을 이용해서 평행 또는 대칭. 끝! 항상 똑같아. 선생님, 지수로그 함수, 상각함수도 그런가요? 정확하게 일치. 수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함수들을 다 똑같은 패턴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뭐라고? 반전시키라고, 뒤집어 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뒤집어 까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V자가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매번 함수를 다 외울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함수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좀 식상하긴 하지만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낚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자, 과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기본형. 기본형이 누군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주겠지. 잘 그릴 수 있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뭐야? 아볼이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x축에 대해서 반전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의 모습이 x축의 아래로 내려간 부분들이 뒤집어 올려져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어? 됐어? 이렇게.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절대값이 위치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만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도 다시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세요. 자, 절대값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건 뭐지? 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봅시다. x가 0보다 큰 부분을 먼저 y는 f 절대값, 이 함수가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이 될 거잖아. 그치?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이 함수를 나타낼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 이쪽 부분을 먼저 그리고 나서 반대편 부분을 그린다라고 하는 식이야. 알겠어? 1번 영역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영역을 그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떻게? 여기서는 1번을 그리고 나서 뭐 한다? 2번을 그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됐나요? 봐봐. y는 절대값 x분의 1이지. 자, 이 함수가 왜 이렇게 된 녀석이야? 자, 이때 fx의 함수를 뭘로 본다면 x분의 1로 본다면 x분의 오케이? x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간 형태, 물론 이런 형태를 합성함수라고 합성함수 배웠니? 네. 그래. 합성함수라고 아는 친구도 있고. 알았어. 넘어가자. 네, 쓸데없네. 1학년 때. 그랬어. 쉼표 유어 열심히 했네. 자, 열심히 했습니다.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왜? 그냥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먼저 선생님이 안내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 1번 영역만 그리자고 했잖아. 다른 데는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x가 양수 범위 1번에서는 절대값 x는 그냥 뭐하고 같은 거야? x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함수가 뭐야? 이것이 되는 거지. 됐나요? 양수 범위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양수 범위에서는 x분의 1이죠.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반비례 형태로 그려지겠지. 반비례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됐어? 됐어? 이렇게 1번 그렸어. 2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 2번을 어떻게 하는지. 자, 2번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2번을 그리는 방법은 x가 2번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뭐야? x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그때 그래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진 녀석이니까 이렇게 그려진 녀석인데 해당 범위가 음수 범위니까 뭐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됐나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자, 절대값 함수의 특징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걸 우리는 대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y축 대칭이야. 됐습니까? 이 함수들은 전부 다 뭐야? y축 대칭인 함수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한쪽을 그리고 정확하게 반사시켜서 마무리한다 라고 말이 돼. 됐어요? 두 번째 또 확인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양수범위만 생각하자. 양수범위면 그때 함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쵸? 양수범위에서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어떻게 몇 사분면에서? 4사분면에서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됐나요? 그래놓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버려? y축 대칭 시키니까 어떻게?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라고. 알겠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항상 일관된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서 접근할 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 0이라는 경계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어. 됐나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는 그 기준점이 0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의 기준점은 누구야? 1이에요. 어떻게 확인해?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되는 그때 x값을 찾으시면 돼.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x-1이 0보다 큰 범위라고 이야기하면 x가 자동으로 1보다 큰 범위가 되지. 됐나요? 뭐만 생각하는 거야?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함수는 그때의 기본형이 뭐가 된다고? y는 x-1분의 1. x가 뭐보다 커?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뭐야? 기본형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점근선이 뭐니 녀석이야?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죠. 그죠? 따라서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x가 1보다 큰 범위를 그렸죠. 그 다음 이번에는 뭐 하면 돼?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x가 x-1이 0보다 작은 범위니까 x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기본형 함수가 마이너스 x-1분의 1 x는 뭐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그때의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건 변함이 없죠. 그쵸?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니까 해당 범위를 그려버리면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했던 함수와 비교해 보는 방법도 괜찮죠. 어떻게? 첫 번째 했던 그래프와 세 번째 했던 그래프를 비교한다고 하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꼴입니까? x-1이 들어간 꼴이지. 아까와 같이 진행되는 패턴으로 따지면 이번엔 이 함수의 기본형이 누구가 되는 거야? 얘가 기본형이 되는 거야. 얘가 기본형이 되면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더 일반화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y는 x-a분의 1 이렇게 된 녀석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점근선이 x는 a인 점 그리고 그쪽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래프의 모습이 나타나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여기니 이러한 패턴들이 전부 다 뭐야? 기본형을 가지고 확장시켜라 라는 얘기야. 됐어? 됐어? 자, 번외로 마지막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1-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지금까지 쭉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이 함수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 기본형. 기본형이지. 기본형이 누구야? 라는 얘기지. 기본형이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야겠네요 라는 식이지. 됐나요? 물론 이것과 비슷한 것도 있어. y는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도 알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누군가 매우 비슷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여기서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같은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함수들은 전부 다 뭐야? y축 대칭인 함수들이야. y축 대칭인 함수들을 어떻게 구한다고? 1번 그린 다음 반사시켜 이렇게 구했잖아. 됐나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 그러면 이 함수의 1번 이쪽 부분만 그리면 되겠지. x가 양수가 되는 구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잘 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봐봐. 선생님은 어떻게? 크기라는 표현을 써. 왜? 분자가 고정되어 있지. 맞나요? 그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네.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게 되네. 이런 걸 뭐라고 해? 반비례의 형태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버려?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된다고 말하면 끝나. 됐나요? 그 다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항상 배웠던 내용을 써먹으면 좋아.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한다고 생각해보면 좋겠지.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하면 무슨 차이만 있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무슨 축대칭? x축 대칭. 알겠니? 얘를 기본꼴로 시켜서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 다시 뭐해? 이걸 기본꼴로 가지고 누구의 함수를 다뤄? 이 함수를 다루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 함수의 모습은 뭐야? 이 기본꼴의 함수를 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의 점근선이 x축이었던 것이 어떻게? 살짝 올라가면서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그래프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시간에 다뤄봤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기본적인 해법, 일관성인 해법을 선생님이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기본형을 찾아라. 그리고 이동시켜라. 어떻게? 평행 이동이거나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아까 함수의 극한을 뭐라고 소개했지요? 함수의 그래프 따라가기. 극한을 어떻게 인지하면 된다고? 그래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게 쉬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